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막상 결과가 좋더라도 세금 때문에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해외 주식의 세금은 소득의 형태가 어떤지, 주식을 언제 파는지에 따라 달라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국내 주식과 ETF의 세금을 살펴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와 국내 주식 ETF를 제외한 기타 ETF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미국 주가지수에 투자하고 싶은데 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 중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볼게요. 이 표는 이번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로 해외 주식과 QQQ와 같은 해외 상장 ETF의 세율을 볼게요.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가로는 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로는 소득의 형태가 매매차익인지 배당인지에 따라 나눴는데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세율이 달라서 그렇고요. 먼저 매매차익이 뭐냐면 2만원에 산 주식을 3만원에 팔면 만원을 벌죠. 이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 만원을 매매차익이라고 해요. 매매차익은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어서 0% 세금이 없고요. 그래서 1년에 250만원까지는 플러스인 주식이 있으면 팔아서 소득을 실현하고 다시 사면 세금이 없게 되죠. 1년에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24년까지 매도하면 세율이 22%로 고정되지만 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3억 25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는 27.5%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자산을 국내 주식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펀드, ETF는 1그룹, 나머지는 2그룹으로 나눠서 1년간 매매차익을 그룹별로 합해서 3억까지는 22%, 3억을 초과하는 초과분에는 27.5%의 세금이 붙어요. 대신 1그룹은 매년 5천만원을, 2그룹은 매년 250만원을 기본공제해서 기본공제까지는 세금이 없고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붙는 거죠. 요약하면 저번 영상에서 본 1그룹은 매년 매매차익 기준으로 5천까지는 0%, 5천부터 3억 5천까지는 22%, 그 이상은 27.5%가 되는 거고, 이번 영상에서 볼 2그룹은 매년 250만원까지는 0%, 250만원부터 3억 250만원까지는 22%, 그 이상은 27.5%가 되는 거고요. 방금 길게 설명드린 해외 주식과 ETF의 금투세를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을 따질 때 예를 들어 애플로 200, 테슬라로 마이너스 100, QQQ로 200의 손익이 났으면 개별 종목마다 구간을 각각 따져서 셋 다 250만원 이하니까 모두 세금이 0%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하면 300만원이니까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까지만 0%가 되고 나머지 50만원은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붙는 거예요. 다음은 배당인데, 배당은 어느 나라 주식인지에 따라 배당세율이 약간씩 달라요. 나라별 배당세율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는 15.4%, 미국은 15%, 일본은 15.315%, 중국은 14.4%고요. 주의하실 점으로 방금 본 배당세율이 적용되려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 2천만 원을 따질 때에는 해외 주식, ETF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은행 예적금, 채권 등 모든 배당 이자를 전부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지를 따져야 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우측 상단 카드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세율을 미국 주식 배당세율 15% 기준으로 그린 그래프로 볼게요. 다만 배당은 다른 이자, 배당을 합산하여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자, 배당과 다른 종합소득 모두 빵원, 종합소득 인적 기본공제만 15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고 그렸어요. 여기 그려진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빨간 선이 배당, 파란 선이 매매차익이고 가로축만큼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로축만큼 세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매매차익으로 25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이 없지만 배당으로 25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250만원의 15%인 37.5만원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매매차익이 500만원이라면 세금은 기본공제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이지만 배당이 500만원이라면 세금은 15%, 75만원이 됩니다.
배당과 매매 차익으로 거둔 소득이 약 786만 원일 때 세금이 약 118만 원으로 같아지고요. 1000만 원을 배당으로 벌었다면 세금은 150만 원이지만 매매 차익으로 벌었다면 165만 원이 되고요. 1,500만 원, 2천만 원인 경우 세금은 점점 더 벌어지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가로축은 투자액이 아니라 소득이거든요. 세전 기대 수익률을 연 7% 정도로 가정하면요. 총 투자액이 2천만 원 정도라면 연 140만 원 정도 기대 수익이 되잖아요. 이 140만 원을 전부 매매 차익으로 벌고 매년 실현을 한다면 세금이 얼마죠? 250만 원 이하니까 세금이 전혀 없지만 140만 원을 만약 배당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15%, 21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기대 수익률이 곧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사고 파는 과정에 수수료도 조심하셔야 하지만 매매 차익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잘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에는 배당률이 낮은 종목이 세금만 따졌을 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득이 1억까지인 경우로 확장해 볼게요. 연 250만 원 이상부터는 배당소득세율 15%가 양도소득세율 22%보다 낮기 때문에 무작정 매매 차익의 비율을 높이기보다 배당도 같이 받아주는 게 낫지만 만약 이자,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에는 매매 차익의 22%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낮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세금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다른 모든 소득이 빵원일 경우를 가정하고 그린 거라 배당의 그래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당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 소득 5억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인데요. 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매 차익을 보시면 연 3억 250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 세율이 22%에서 27.5%로 올라간다는 점과 다른 이자, 배당, 종합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배당이 매매 차익 세율을 역전한다는 점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S&P 500, 나스닥 등 해외 주식으로 구성되었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들과 국내의 인버스 등 파생형 ETF를 볼게요. 먼저 배당부터 설명하면 방금 본 해외 주식과 ETF가 국가별 배당세율을 적용받은 것과 달리 얘네들은 우리나라 배당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배당세율이 15%니까 0.4%포인트,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높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 주식 배당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따질 때에는 이 ETF들에서 나온 배당도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해요. 매매 차익은 세율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ETF들은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매매 차익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매매 차익과 보유기간 동안 가표기준가의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3년 초에 ETF 한 주를 9,000원에 사서 연말에 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매매 차익은 1,000원이잖아요. 이 1,000원에 세금이 바로 붙는 게 아니고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의 차이와 비교해요. 예를 들어 과표기준가가 같은 기간 9,000원에서 9,990원으로 변했다면 그 차이인 990원과 매매 차익의 1,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990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설명이 어려우시면 무시하시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보통 매매 차익과 과표기준가의 차이가 거의 비슷해서 그냥 매매 차익의 15.4%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차이가 없고요. 인버스, 고퍼스 등의 파생형 ETF는 매매 차익이 커도 과표기준가 자체가 별로 달라지지 않아서 매매 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편이라는 것 정도로 넘어가셔도 돼요. 하여튼 이 ETF들은 대부분이 24년까지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매매 차익과 과표기준가의 차이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과세 대상 금액, 즉 매매 차익과 과표기준가의 차이 중 적은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돼요.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다른 이자, 배당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 조심하셔야 하는 게 매매 차익은 보통 한 번에 실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 2천만 원을 넘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다만 25년 이후 도입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인해 이러한 ETF의 매매 차익에는 방금 살펴본 해외 주식, 해외 ETF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요.
이 구간을 따질 때에도 25년부터는 해외 주식, 해외 ETF 등의 손익과 합산해서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에서 200만원, SPY에서 200만원을 매매 차익으로 벌었다면 두 개의 손익을 합한 4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고 남은 150만원의 22%만큼 세금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파란색은 배당과 24년까지의 매매 차익이고 초록선은 25년 이후 매매 차익이고요. 가로축은 소득, 세로축은 그에 따른 세금이에요. 예컨대 24년까지 250만원의 수익을 매매 차익으로 실현하면 38.5만원의 세금이 붙지만 25년 이후에 실현하면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되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겠죠. 대신 25년 이후에 250만원 이상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지금 15.4%보다 높은 22%가 적용되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1억까지로 확장했을 때의 세금이에요. 매매 차익을 24년에 실현하는지 25년에 실현하는지 세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선인 24년까지의 매매 차익과 배당의 세금이 낮아 보이지만 모든 소득 빵원을 가정하고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오히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5억까지로 확장했을 때 세금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매매 차익이 생길 예정이라면 당장 주식을 파는 것보다 25년 이후에 매매 차익으로 실현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요약 겸 S&P 500, 나스닥 등 미국 주가지수에 투자할 때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냐, 한국에서 만든 상품에 투자하냐 고민되실 분들을 위해 세금만 따로 떼서 비교해봤어요. 24년까지 먼저 보면 미국 상장 ETF는 연 250만원 이하의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지만 250만원을 넘게 되면 22%가 붙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의 세율이 붙어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기본공제가 전혀 없어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연 2천만원의 금융소득, 이자 플러스 배당을 따질 때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도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한 번에 많이 실현하게 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고요. 배당은 미국 상장 ETF가 0.4%포인트 낮긴 한데 거의 비슷하네요. 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해 매매 차익에 붙는 세율이 완전히 같아집니다. 해외 주식 ETF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실 점으로 이 연 250만원 기본공제와 세율 구간 따지실 때는 이 그룹 전부 합산해서 따지는 거지 매년 애플 250만원 기본공제 되고 QQQ 250만원 되고 한국에서 상장한 미국 S&P 500 ETF 250만원 기본공제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합산해서 250만원만 기본공제 됩니다. 제가 표에는 ETF만 써놓긴 했는데 미국 주식도 여기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원페이지면 이번 영상 요약이자 해외 주식 ETF의 세금 요약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저번 영상의 국내 주식 ETF에 이어 해외 주식 ETF에 세금이 얼마가 어떻게 붙게 되는지 살펴봤어요. 같은 조건일 때 국내 주식은 배당률을 줄이는 게 세금에서 유리했다면 해외 주식과 ETF는 무작정 배당을 줄이는 게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세율을 보시면서 금액과 매도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25년 이후에 정말 시행을 할지 아니면 23년처럼 유예를 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분량이 길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